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많이 오셨네. 비도 오는데. 다들 잘 지내셨어요? 아유, 그래. 짹짹이 왔구나. 저기 우리 그 구체골드의 짹짹이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이게 뭔 말인지는 내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무슨 짹짹이야 그러실 텐데. 안경 쓰고 할게요. 괜찮으세요? 제가 원래는 강연할 때는 늘 렌즈를 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렌즈를 안 사용해요. 자꾸 손으로 이렇게 눈 만지다가 감염되고 그럴까봐 아예 그냥 그래서. 근데 제가 또 덤벙거려요 엄청. 그래서 안경을 한 10개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요번에 5개 맞춰놨어요. 자꾸 우산이랑 비슷하게 난 자꾸 이렇게 안경을 두고 와요. 제가 원래 그 되게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성격이. 근데 여러분은 저를 매우 그렇게 보실 텐데, 근데 저는 뭐에 대해서 철저하냐면 그냥 지금의 오늘의 제목처럼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는 사람이 잘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에는 20살 이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어제 우리 딸이 33살이에요. 놀러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조금 제가 그 회사 경영에 있어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미 막 직원이 110명이 넘어가니까 경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나는 무대 위에 그 뛰는 예술가예요. 저는 강사고 예술가지 경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누가 잘 뛰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 해본 적이 없고 내가 무대 위에서 뛴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110명의 직원을 서포트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CEO가 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느냐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엄마는 지금 이게 새롭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엄마 옆에서 30년 이상 살아본 결과 김미경은 자기가 9살 이후 똑같대요. 김미경이라는 여자는. 그래서 뭐가 똑같냐 그랬더니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잠시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을 때 약간 기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뭔가 분명히 방법을 찾아내면 우리 딸 표현으로는요 2발 달린 짐승 같지가 않고 4발 달린 짐승으로 변한대요. 제가 눈빛이 확 변하면서 휙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 돼 있고. 그래서 엄마 내가 사는 동안 엄마가 8번 이상 다른 사람이 됐어. 피아노 학원 하다가 강사하다가 혼자서 강의하다가 회사하다가. 그래서 코로나가 왔을 때도 한 3개월간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상황 분별 못하고 약간 있더래요. 그래서 아우 다시 또 4발로 저 여자가 뛸 텐데 그랬더니 곧 뛰기 시작했다며. 요번에도 또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결혼 안 하신 분 손 들어봐봐요. 해 빨리 애도 낳고 상태 좋아. 뭐냐면 위로가 되고. 이게 사람이요 어떤 자세 왜 강의도 듣고 왜 사람도 만나야 되는지 아세요? 내 해석이 옳지 않아요. 가끔씩 내가 내 상황을 해석할 때 되게 우울하게도 해석하고 좋지 않게 해석하고 방향을 못 잡아주는 해석을 할 때는 남의 해석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소셜이 왜 필요하냐고 봤을 때는 사람은요 다 지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변의 힘으로 반 이상 살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강의를 듣는 것도 주변의 힘을 끌어다 쓰는 거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 2년간 겪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이걸로 인해서 또 살아갈 희망을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이네요. 여기 잘못 써있네. 2020년 1월 22일입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를 한 날이에요. 날짜를 너무나 잘 기억하는데 이보다 훨씬 한 2배 정도 되는 청중을 신도림에서 만났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강의예요. 근데 마지막 강의일 거라고 여러분도 그랬죠. 그 당시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저는 그냥 집에 와서 놀고 그냥 어떻게 한 달 있다가 보면 도로 강의 나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심상치 않은 거죠.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목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겨 아니면 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병원에서 계속 입원을 해야 돼. 장기 입원을.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나서는 내가 강의를 못하는 일이 내 인생에 발생될 거다? 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10명 이상이 뭐예요? 5명도 그렇고 어쨌든 다 만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이런 식의 어떤
천재지변이 누군가가 30년 이상 계속했고 그게 그 사람의 꿈이고 그게 그 사람의 생계인데 그걸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분 한번 다들 겪으셨을 겁니다. 저도 진짜 그걸 너무 충격이었는데 방법은 이거를 찾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진짜 고민했던 건 여러분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준 숙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한테 뭐였어요? 생존이요? 생존 맞아요. 안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 뭐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처음에 엄청 무서웠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전 국민에게 던져준 숙제는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었어요. 그냥. 안 그래요? 아니 한 대표도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행사 하나도 못했는데 거기 3년간 문 닫았다 지금 처음 열었잖아. 그죠? 그럼 왜 그 전국의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 그리고 무슨 학원 싹 다 문 닫았잖아요. 음식점도 그랬죠. 무슨 뭐 나이트클럽 같은 스타일의 무슨 어떤 뭐 노는 유흥주점 다 문 닫았죠. 방탈출 카페 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막 이쪽으로 살고 가는데 이게 뭐 꿈이다 그러면 좀 꿈 뭐 유학 가야 돼, 뭐 여행 가야 돼, 영국 여행 그러니까 접어도 돼.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걸 꾸준히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갑자기 콱 막혀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문 앞에 서 있을래? 문이 열래요? 아니면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언제 열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서서 언제 열리나를 서로 물어봤죠. 근데 아무도 몰라. 야, 코로나 언제 끝나니? 몰라. 누가 알아?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물어보면 더 이렇게 막 구덩이 파고 막 땅 밑으로 들어가. 언제 끝나니? 언제 끝나니? 아무도 몰라? 자, 그러면은 문 앞에 서 있을래요? 아니면은 다른 문을 열을래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든 게 뭐냐면 금방 열릴 것 같아서 다른 문을 못 열겠죠. 업종 변경을 못 해. 왜냐면 이게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대부분 다 거의 90% 사람들은 대부분 조사를 해보면 자신이 원래 가려고 했던 데서 문제가 풀리기를 기다린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열차가 섰어. 근데 언제까지 서 있을지 모른대. 그럼 여러분은 내려서 얼른 돈을 더 주고라도 다른 교통수단으로 서울을 와요? 아니면은 설마 열차가 출발하겠지 하고 기다리세요. 대부분 열차가 기다리겠지 가겠지 그러고 거기 앉아 있는다고요. 판단을 빨리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판단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아무 정보도 없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멈추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정보가 있으면 두리번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위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계속 본 사람들은 방향 바꾸기를 잘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피봇이라고 그러죠. 방향 바꾸기. 딱 바꾸기. 제가 정말 감사하는 거는 끊임없이 책을 읽고 있었고 계속해서 정보를 듣고 있었고 이런 게 습관이 됐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제가 방향 전환을 빨리 잘하는 거예요. 딱 막히기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면서 이게 뭔 일이야. 근데 코로나 이후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주식이 막 뛰기 시작해. 근데 다 빅테크 기업은 뛰어. 가만있어 봐. 그럼 얘네는 코로나가 와서 좋다는 뜻인가? 아, 근데 신기하네.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돈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그 돈이 막 주식으로 가. 근데 주식 그 어디로 가나 봤더니 10년 후, 20년 후 우리한테 올 미래에 사람들은 막 투자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래 기업들은 돈까지 생겼어. 총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더 속도를 내네? 어머, 웃긴다.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투자 안 하고 남의 회사 미래에는 되게 투자하는구나. 자기랑 격차가 엄청 벌어져서 큰일 날 텐데. 참 이상한 짓 하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 강연, 뭐 리포트, 신문. 저는 항상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요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책이 뭔지 아세요? 신문이요. 신문이 제일 빠른 책이에요. 거의 책 한 권 분량씩 나오죠. 신문 쫙쫙. 4대 신문 물론 의미 없어요. 다 똑같아 갖고. 그래도 경제지 하나, 일간지 하나는 읽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왜 저기 네이버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네이버로 어떻게 신문을 봐요. 똑같은 기사 쫙 알고리즘으로 다 나를 아무데도 옴싹달싹도 못하게 하는데 그 종이 신문으로 반드시 봐야 전체 틀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틀을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자꾸만 하나의 단어가 머릿속에 딱 꽂혔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데 나를 통과시켜서 나를 미래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하면은 뭐 베일 앤 컴퍼니 혹은 뭐 맥켄지 컨설팅, 그 컨설팅 펌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다 읽어보니까 정말 이 그 외국 기업들은요 미래 시나리오를 쓰면서 오히려 코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오랫동안 그들이 가고 싶었던 길을 확 밀어주는 효과가 생긴 거예요. 디지털 세상으로 훅 사람들이 옮겨져 갔잖아요. 그 우리 왜 못 만났잖아. 못 만나니까 다 뭘로 만났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와서 만나면 좋기는 한데 이거 유튜브로 봐도 큰 탈 없을 겁니다. 습관돼서 오히려 더 1대1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걸 잘 봐야 돼요.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세상이 천지개벽을 했냐면 무료가 유료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게 바로 저한테 준 힌트입니다. 대학생들이 대학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데모했냐면 등록금 50%를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거 정말 이게 제가 연구 시작한 지 한 3개월인데 제가 하는 연구라는 건 나 살 길 연구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떤 연구를 하냐면 저는 원래 내 살 길 연구를 참 잘해요. 책을 보통 한 200권 정도를 쌓아놉니다. 종류별로. 그래갖고 카테고리를 다 나눠서 마치 서점처럼 다 꼽아놔요. 그 눈앞에 보이게 이렇게 다 깔아놔요. 책상에. 그리고 나서 빠르게 이 단어에서 여기로 넘나들면서 책을 읽으면서 코로나 솔루션 노트라는 걸 내가 그 당시 쓰기 시작했거든요. 3개월 동안. 그리고 신문에 있는 단서들을 다 긁어 모으기 시작하면서 계속 뭐가 있냐면 내가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지금 강의 한 건도 못한 지 3개월 돼가. 그러니까 강의로 제가 그렇게 돈을 잘 벌었었는데 한 푼도 못 벌어. 문제가 당연히 생겨요. 여러분, 좀 부자들은 돈 오랫동안 안 벌어도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제가 그동안 돈을 잘 벌었다는 건 그동안 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았다는 뜻이에요. 다 힘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판이 있잖아요. 내가 해결해야 될 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컨설팅을 할 때도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 문제를 정확히 얘기하면 수억 주고 하는 컨설팅이 잘 먹혀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그런데 저 뭐 잘 모르겠고요.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 판이 없잖아요. 판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 줘도 배치가 안 돼요. 배치가 있는 게 중요해요. 너는 해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김미경이 강의를 못해. 오프라인에서 강의 못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그때 이 생각했거든요. 항상 제가 살면서 하는 생각은 제가 30년 강의했잖아요. 제가 30년 강의하는 동안 늘 강의가 많았겠어요? 아니요. 나 강의 없었던 때도 있었어요. 10년 전에 제가 대기업 강의 되게 많이 나가 대기업 강의를 전혀 못 갔던 세월이 한 5, 6년 지나갔습니다. 왜 못했는지 아세요? 그때 내가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놓치면서 대기업에서 김미경은 되게 올드하고 옛날 사람이고 들을 거 없는 강사로 내가 아웃됐었거든요. 컨텐츠가 얼마나 유속이 빠른 짓인지 아세요? 저 아웃됐던 거 알아요. 잘못하면 놓친다고요. 자, 내 문제를 알고 판에다가 배치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있는데 신문에서 등록금 50% 돌려달라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안 가니까.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건 뭔지 아세요? 웬일이야, 50% 낸댄다. 50%나 낸댄다. 아니, 교수님도 안 봐. 학교 인프라도 사용을 안 해. 그리고 줌으로 강의하는데 애들이 50%나 등록금을 내겠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기간 동안 천지개벽한 거, 무료가 유료된 거, 뭐 동영상 강의에 돈 내기 시작한 거. 그리고 모든 배달에 우리가 알아서 5,000원짜리 시키면서 3,000원 배달료 낸 거. 옛날에 언제 그랬어요? 짜장면 시키면 다 배달료는 공짜였지. 자, 우리가 뭐냐면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학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 강의 왔어요. 저 지금 지난 2년 동안 오프라인 강의한 횟수를 다 합쳐도 15번이 안 돼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옛날에는 어떻게 월화수목금토일 365일 강의를 다니던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강의 지금까지 다 한 거 합쳐도 15번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어땠어요? 강의한 횟수는
오프라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했고 100% 거의 다 15번을 제외하고 저는 몽땅 다 온라인으로 강의했습니다. 오늘 여기 몇 명 계세요? 한 300분? 400분 정도 될까요? 제 온라인 강의는 항상 청중이 1000명에서 5000명 사이였어요. 너무 웃기죠?